1, 2, 3번 순서로 할게요. 네. 예은님 1번, 태양님 2번, 그리고 저 마지막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NAT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NAT는 IP 주소를 다른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기술이고, 이게 기본적으로 1대1로 변환을 해주는데, IP 주소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현대에 발생하고 있어서, 1대 다로 대응하는 IP 주소 변환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PA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대 다는 NAT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PAT라고 부른다는 건가요? NAT의 일종이고, 그거를 칭하는 단어가 PAT라고 한다고 합니다. 음, 그러면 책에서 NAT의 필요성과 용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IP 주소가 부족해지는 문제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결책 중에 하나로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NAT 방법을 사용하면 주소를 변환할 때 외부의 사내 IP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안 문제 때문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끝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다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단점도 있나요? 단점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하세요. IP 주소를 바꿔주다 보니까 네, 이제 만약에 어떤 곳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네. IP가 바뀌어 있어서 해당 장애가 발생한 곳의 문제 해결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NAT 기술에 대해서 또 관련돼서 질문인데요. 그 NAT 기술 중에도
어떤 IP 주소를 변환하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IP라는 게 그 출발지랑 도착지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맞아요. 음, 출발지 주소를 변경하는 NAT가 있고, 도착지 주소를 변경하는 NAT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출발지 주소를 변경하는 거는, 출발지 주소 변경하는 NAT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도착지 주소 변경하는 NAT는 로드 밸런서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출발지 주소를 변경한 NAT는 이거에 또 명칭이 있는데 SNAT이고요. SNAT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NAT가 이제 SNAT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사설 IP에서 공인 IP로 변환해서 통신을 할 때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DNS가 뭔지 간단하게 DNS라는 게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DNS는 통신을 할 때는 IP 주소를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되는데, 사용자가 IP 주소를 다 기억하고 입력을 하기에는 굉장히 그 숫자가 직관적으로 기억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고 그 도메인으로 된 이름을 사용해서 좀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IP 주소랑 도메인 주소 간의 변환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네. 그럼 도메인 주소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 접속을 할 때 그 도메인 주소를 입력해서 그 해당 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을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DNS에도 이제 구조가 계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어, 어떤 구조와 계층으로 되어 있는지 도메인 계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도메인 계층은 일단 루트부터 탑, 세컨드의 순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구분자를 점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DNS 동작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음, 죄송합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DNS에서 TTL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TTL, 그게 혹시 레코드 이름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TXT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TTL, 타임 투 라이브라고 하면은 기억나실까요? 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예님이 말씀하신 그 레코드 관련해서 DNS에는 여러 가지 레코드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CNAME 레코드라는 것이 있는데 어,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게임 레코드가, 음, 별칭을 사용하게 해주는 레코드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DNS가 발전된 형태인
GSLB에서 사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 네.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 별칭을 사용해서 쓰는 레코드가 이제 C네임이 맞고요. 어, 그 이제 별칭 이름을 레코드에서 적어놓고 어떤 그 이제 사용자가 도메인 주소로 요청을 할 때 그 레코드에 만약에 이 C네임 레코드가 적혀 있으면은 그 이 C네임 레코드에는 도메인 주소를 적어놓는 레코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도메인 주소가 매핑이 되어 있어서 이 레코드에 적힌 도메인 주소를 가지고 다시 이 레코드에 적혀 있는 도메인 주소를 DNS에 또 내부적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제 도메인 주소에 매핑된 IP 주소를 결과적으로 사용자한테 응답을 해주는 게 이제 C네임 레코드라고 하고요. 음. 그럼 이거를 외우기 쉽게 쉬운 사례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닷컴에 인터넷에서 들어갈 때 원래는 풀네임이 www.naver.com이라고 입력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앞에 www.은 생략하고 네이버닷컴으로만 해도 네이버가 들어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C네임 레코드의 대표적인 예시가 이 www라는 어, 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뭘 물어봐야 할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너무 약간 지엽적인 느낌이 나서 다. 그럼 예은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DNS까지인가요? 그럼 다 물어보고 세 명 다 그냥 전체 범위로 할까요? 범위를 정하고 그래도, 하는 건데. 아이, 뭐, 전 스터디 장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다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네. 그냥 대충 질문 어느 정도 했다 싶으면은 시간이 좀 돼서.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GSLB를 얘기해 주셨는데 GSLB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GSLB는 DNS의 발전된 형태인데, 이게 DNS에다가 IP를 여러 개 붙여가지고, 로드 밸런싱을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한계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한계가 이제 어떤 건지 아시나요? 음,
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로드 밸런싱을 수행을 해도 뭔가 나아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DNS만을 이용한 로드 밸런싱의 문제는 네. 그 서비스의 정상 여부나 장애 여부를 체크하지 않은 상태로 로드 밸런싱이 수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 네.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런 체크 없이 응답을 요청을 하고 응답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DNS의 로드 밸런싱은 문제가 됐었는데 이 GSLB의 경우에는 그런 그 서비스 상태를 체크하는 그 헬스 체크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해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예은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하셨습니다. 다음 태양님 네, 준비되셨나요? 네,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음, 이 네트워크 기술 중에 NAT랑 PAT 기술이 있잖아요. 네. 그 NAT와 PAT의 용도와 필요성에 대해서 아시는 만큼 설명해 주세요. 네. 먼저 IPv4의 고갈 문제 때문에 이 NAT가 사용이 되고요. 두 번째는 보안 때문에 사용을 하고, 세 번째는 IP 주소가 같을 때 그것의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고, 마지막은 불필요한 설정 변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총 지금 네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 IPv4의 주소 고갈 문제로 사용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NAT랑 PAT가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또 설명이 될까요? 어, 이제 최근에 인터넷이 굉장히 많은 사용자가 사용하게 되면서 이 IP 주소를 보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장단기로, 장기, 단기, 중기로 이제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중기의 전략이 NAT를 사용하는 방법인 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NAT랑 DNAT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SNAT와 DNAT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SNAT는 출발지 IP 주소를 변경하는 NAT고요. DNAT는 도착지 주소를 변경하는 NAT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 SNAT는 주로 사설에서 공인으로 통신할 때 많이 사용하고 DNAT는 로드 밸런서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DNS 아시죠? 넵. DNS가 도네이 뭐야 도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잖아요. 네. DNS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먼저 DNS 서버에 도메인 쿼리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러면은 먼저 로컬에 이제 쓸데없는 요청을 좀 줄이기 위해서 DNS 캐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매번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 캐시에는 호스트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데 여기가 호스트 파일이 도메인이랑 IP 주소를 관리하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회를 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끝인가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이제 로컬에서 그 로컬 DNS 캐시만 확인하는 거를 얘기해 주셨는데 로컬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로컬이 없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DNS 서버로 이제 요청을 하겠죠. 음, 그러니까 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그 캐시 파일이 없으면 이제 DNS 서버로 요청하는 거를까지. 알겠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동작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이거는 클라이언트 관점에서의 동작 방식이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DNS 서버에 요청을 한다고 해서 그 DNS 서버가 바로 응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서버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동작 방식이 있는데요. 네. 이 서버 내부에서는 그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스템 관점에서 만약에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제 서버에 요청 들어온 도메인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판단을 하고, 만약에 가진 요청이 아니다 하면은 다른 DNS에 질의를 해서 결과를 받습니다. 네, 이 정도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른 DNS에도 이제 요청을 하는 것도 맞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루트 DNS에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루트 DNS에서는 그 해당 요청에서 3레벨 DNS를 3레벨 도메인을 담당하는 또 DNS에 그걸 이제 TLD 네임 서버라고 하죠. 그다음에 그래서 TLD 네임 서버를 찾아서 거기에 요청을 하고, 그 TLD 네임 서버에서 실제로 그 도메인을 또 관리하고 있는 그 네임 서버에까지 이제 요청을 해서 실제 IP 주소를 가져와서 사용자한테 응답하는 그런 반복적 쿼리를 통해서 DNS 서버 내부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도메, 네, 도메인 태연님. 위임이, 네. 도메인 위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메인 네임이요? 위임이요. 위임. 네. 도메인 위임. 도메인 위임은 이제 도메인을 관리하는 네임 서버가 있는데, 이 네임 서버가 모든 레코드를 관리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레코드를 관리하도록 이제 위임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도메인 위임이라고 합니다. 음. 그러면 GSLB 있잖아요. 네.
그 GSLB 동작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GSLB 동작 방식이요? 어, 그러면 네. 네,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GSLB는 그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DNS의 어 로드 밸런싱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좀 더 개선된 형태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동작 방식이 DNS의 로드 밸런싱과 유사하게 동작을 하는데 어 이제 한 가지 더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게 뭔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음 제가 여쭤보려 했던 거는 그 이제 DNS의 로드 밸런싱에는 없는 GSLB만의 특징이 그 서비스 상태 정상인지 여부를 체크하는 헬스 체크 부분을 여쭤본 거였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DHCP가 뭔지 아실까요? DHCP. 네. 이제 IP와 네트워크 정보를 이제 직접 설정하는 것을 정적 할당이라고 하고, 자동으로 설정하는 거를 이제 동적 할당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IP를 동적으로 할당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토콜을 DHCP라고 부릅니다. 그 DHCP 동작 방식 아실까요? 크게 디스코버, 오퍼, 리퀘스트, 액놀러지먼트의 흐름으로 동작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방금 동작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DHCP가 IP를 동적으로 할당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동적으로 IP를 할당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이 IP를 질문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 리즈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여 시간인데, 이 IP를 할당받을 때 그냥 무제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대여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이 대여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면요? 네. 다시 대여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맞고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그 대여 시간이 절반이 되었을 때는 이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동작 방식 4가지 중에 오퍼랑 리퀘스트? 오퍼랑 디스커버? 리퀘스트였나? 릴리즈? 릴리즈는 없고요. 어딨지? 인폼? 디클라인? 못 찾겠다. 아무튼 이 중에서 이제 액놀러지? 오퍼랑 리퀘스트만 한다고 했었나? 2가지만 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서버에서 응답이 안 오면 한 75%에서도 한 번 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75%에서도 만약에 응답을 못 받으면, 그럼 이제 100% 됐을 때는 그 대여 시간이 다 만료됐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새롭게 재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다시 재요청이기 때문에 이 4가지 단계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네. NAT 동작과 PAT 동작의 차이를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우선 NAT는 둘 다 이제 네트워크의 주소를 변환해 주는 기술인데요. NAT는 주로 이제 1대1로
주소를 변환해주는 주소를 NAT라고 하고요. PAT는 다수의 IP를 하나의 IP로 변환해주는 것을 PAT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DNS 구조에 대한 질문을 할 건데요. 도메인은 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역트리 구조로 만들어진 도메인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이 도메인 주소는 역트리 구조로 대층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역트리 구조로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부터 시작해서 루트 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점으로 그 계층을 구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이 최상위 계층이라고 해서 3레벨 도메인을 또 점으로 구분하고, 그 다음이 세컨드 도메인,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서드 도메인으로 이렇게 계층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면, www.naver.com이라는 게 있으면, 우선은 루트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생략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네이버닷컴에서 맨 뒤에 있는 닷컴이 그 최상위 도메인으로서 TLD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가 세컨드 도메인, 그 다음 맨 앞에 있는 www가 서드 도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DNS 서버에서 네. 들리시나요? 네네. DNS 서버에서 마스터랑 슬레이브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실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 마스터와 슬레이브에 대한 내용을 네. 한 가지 알고 있는 거는 존의 구분의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랑 슬레이브 맞았나요? 네, 맞습니다. 마스터가 이제 존의 구분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고요. 슬레이브는 그렇지 않은 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트 도메인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화이트 도메인은 어 그 어 스팸 메일 같은 거를 불러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키사라는 그 한국 인터넷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이런 스팸 메일을 차단해 주기 위해서 이 화이트 도메인 등록제라는 거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이트 도메인으로 등록을 해야 스팸 메일로 안 걸러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그리고 이제 키사에서 블랙리스트를 관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블랙리스트에 있는 메일들은 스팸 메일로 걸러져서 차단이 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게 이제 화이트 도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SLB에서 네. GSLB를 사용한 도메인 설정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GS 두 가지가 있는데 GSLB 자체를 도메인 자 어 도메인 자체를 사용하는 GSLB랑 그거랑 그리고 특정 레코드만 지정해서 사용하는 GSLB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는 말 그대로 그 해당 도메인이 GSLB 서버 자체가 돼서 네임 서버로 동작하는 것인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GSLB로 요청이 왔을 때 그 밑에 서버의 모든 서버로 요청이 가기 때문에 이제 부하가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모든 도메인을 GSLB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GSLB가 필요한 특정 레코드에만 사용을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GSLB랑 DNS의 차이가 뭘까요? 어
이제 GSLB는 글로벌 서버 로드 밸런싱의 약자인데요. DNS가 도메인 네임 시스템인데 이 DNS의 방식 중에 이제 DNS로 로드 밸런싱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식의 단점이 어떤 도메인 요청이 왔을 때 이 요청에 대해서 그 도메인에 해당되는 서버들의 서비스 상태를 체크를 하지 않고 그 도메인에 해당되는 서버에 전체 다 요청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어떤 그 요청을 받은 해당 서비스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 DNS를 이용한 로드 밸런싱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GSLB는 그런 서비스 상태를 체크하는 이 헬스 체크 기능까지 수행을 하기 때문에 DNS를 사용하는 것과의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DHCP 동작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DHCP는 크게 4단계의 동작 방식이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DHCP 디스커버 라는 패킷을 전송을 하게 되고, 그 다음이 DHCP 디스 디 뭐 뭐였지? 처음에가 디스커버, 그 다음에가 뭐였죠? 오퍼. 오퍼, 그 다음 리퀘스트, 마지막에 에크날리지먼트, 이렇게 4가지 단계로 패킷을 전송을 해서 주고받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할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DSLB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분산하면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GSLB를 사용하면 서버
질문 다시 한번. ESLB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분산하면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봤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거를 하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데이터 센터의 트래픽을 분산할 수 있고, 네, 그런 식으로 뭐 트래픽을 분산할 수 있는 것이 이 주요 목적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몇 힘드네. 장까지인가요?